5월 말 6월 초 굉장히 이벤트가 뭐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벤트 좀 전략 파악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세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과 이란 전쟁 이것부터 좀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위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뭐 거의 네. 그러니까 뭔가 합의는 돼가는 것 같은데 뭐 늘 그렇지만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항상.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혹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아까 아침에 뉴스 속보 보니까 또 이란 그 뭐 기뢰 설치하는 것 때문에 또 공격했다 뭐 이런 네. 뉴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늘 또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단 방향성 자체는 결국 이제 뭐 늦어도 6월 안에는 뭐 합의가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좀 가고 있고 이란 측 언론도 계속 나오고 있죠. 뭐 호르무즈 제협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우라늄 농축을 어디서 할 거냐. 이란은 이제 이란 내에서 해야 된다. 이제 미국은 밖으로 빼야 된다. 예.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합의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거의 근접은 한 것 같아요. 좀 분위기를 보면.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쉴 때 아시아 증시 급등했고 오늘 이제 뒤늦게 이제 한국 증시가 급등하는 거 보면 뭐 결론은 우리가 모르죠.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일단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결국 조만간 전쟁 끝난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뭐 이게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기에 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이제 상수가 돼서 좀 일단 언급을 해드렸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오늘 그 스페이스X 관련해 가지고 또 모멘텀이 증시에 좀 불었더라고요. 근데 상장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낙 대여인데 뭐 앞서서 또 시험 발사도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실어줬습니다. 2,658조니까 엄청 큰 거잖아요. 이게 미치는 영향이 한 가지 약간 블랙홀처럼 자금을 뭐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좀 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이걸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영향을 안 주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게 큰 회사가 상장하는데 안 주는 거 안 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주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망가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일시적인 변동성이죠. 이제 그 뭐 ETF 추정하는 자금들이 당연히 이걸 또 이제 어느 정도 편입을 해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같은 우주항공 내에서 어떤 건 팔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빅테크에서도 약간 이제 시총이 큰 기업들의 일부 약간 줄이고 이쪽 이제 스페이스X를 사야 될 것 같고 뭐 테슬라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방향으로.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이제 일시적인 수급 흐름이니까 사실 뭐 그런 변동성이 혹시 나온다면 그거는 당연히 기회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급적인 부담은 있더라도 이런 거대한 회사 지금 스페이스X랑 xAI가 이제 합병한 회사가 상장하는 거니까 우주랑 AI가 이제 동시에 상장하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엔트로피 또 오픈 AI가 지금 시가총액 거의 한 1조 달러 얘기가 나와요. 그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는데 줄줄이 대어들이 앞으로 상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 AI가 뭐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진짜 이제 산업으로 인정받는구나. 그래서 상장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렇게 이제 대형 IPO들이 이제 갑자기 몰려서 상장을 한다는 건 이제 버블이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버블 징후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버블이 뭐 갑자기 꺾이는 건 아니고 보통 버블은 나중에 물가 올라서 금리를 연달아 올릴 때 버블 꺼지거든요. 근데 그건 아마 내년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투자분들이 생각할 건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그건 어쨌든 수급 이슈로만 보시고 일단 아 버블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증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우주 항공 그리고 AI 이런 부분이 결합된 굉장히 빅 대여 IPO 앞두고 있는데 버블 이런 부분들도 맞물려서 생각할 거리가 좀 있네요. 네, 오늘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는데 관련주에 이런 또 리스크와 또 모멘텀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6.3 지방선거. 네. 근데 관련 수혜주 찾기 오늘 아침에 이제 증권사 뭐 건설주 이렇게 찾아야 된다 이런 것도 소리 들리는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까요? 글쎄 별로 수혜주가 없는 것 같은데. 수혜주는 없어 보여요. 뭐 지방선거라서 또 그러기도 하고 뭐 대통령 선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수혜주 찾아서 뭐 매매하겠다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사실 지금 온통 시장의 관심은 AI예요. AI 쪽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국내 정치 이슈랑 무관한 이슈라서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아까 건설주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뭐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크게 수혜받을 만한 업종은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다. 시장이 주도주도 없고 뭔가 되게 침체돼 있으면 이런 선거를 어떤 이벤트로 해서 종목장세는 나와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잖아요. 종목장이 아니고 철저하게 주도주만 가는 거예요. 주도주 장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분위기를 좀 꺾기는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건설주가 올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국내 건설 경기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 증가 이런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올라간 배경은 해외 쪽이죠. 해외 중동의 재건 수주라든가 미국의 원전 수주 이런 건데 이건 뭐 지방선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건설주도 사실은 수혜받을 만한 거는 그렇게 딱 이렇게 만약에 수혜를 받는다고 해도 그 해외 쪽에서 받는 수혜 강도에 비해서는 현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사실 지방선거, 그러니까 이거죠. 지방선거 어떤 수혜주를 찾는 것보다 지방선거에서 이제 어떤 정당이 이기고 예. 만약에 민주당이 또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동안 상법 개정도 이끌어왔는데 만약에 또 이번 지방선거도 이기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정책 연속성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야당이 이기게 되면 또 이게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죠. 예. 정책 불확실성이 좀 이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결과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뭐 특정 업종을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방선거 이슈 다음에 그 정용재 회장 이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 머리를 숙인 뭐 정용재 회장 진심 사죄했다, 뭐 어떤 변명도 할 필요 없이 제 책임이다 이런 이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신세계 그룹주 관련해 가지고 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네. 심각한 문제죠. 사실 이제 신세계는 그래도 워낙 이제 백화점이고 뭐 스타벅스랑은 상관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그 신세계 주가는 다 저번에 한번 또 신고가가 나긴 했는데 이마트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마트는 스타벅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 주주고 또 어쨌든 이게 누가 잘못했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명확하게 좀 뭐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정용재 회장이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대국민 사과 한 거 자체는 당연히 뭐 저는 괜찮은 사과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걸 안 하고 또 회피한다면 더 큰 리스크에 좀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주가도 아마 지금 정용진 회장이 지금 사과하는 걸 좀 받아들이면서 좀 이마트 주가도 좀 반등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복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마트 주가가 이제 회복하는 거는 좀 시간은 필요하다. 그런 다만 원래 이마트가 이 사건 전에 실적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매출도 좀 증가하는 모습도 나왔고 사실 스타벅스라든가 조선호텔 쪽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에요. 예.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좀 이제 여기가 훼손되니까 뭐 일부 이익 감소는 있다 하더라도 조선호텔 쪽에서 돈도 잘 벌고 있고 또 동서원 터미널 갖고 있거든요. 자회사 중에 신세계 프로퍼티라는 회사가 이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동서원 터미널 개발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되게 좋은 모멘텀 많고 PBR이 0.2배밖에 안 돼요.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좀 타격을 받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마트 주가를 본다면 더 저는 뭐 나쁠 건 없다. 이미 다 뭐 맞을 건 다 맞아버렸다. 사업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 쭉 풀어드렸고요. 염승을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은 주도주가 워낙 좀 강하기 네. 때문에 그런 전략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SK하이닉스가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뭐 LG노텍도 이제 황제주가 됐고요. MLCC 유리기판 뭐 전반적으로 HBM 관련주 뭐 양자컴 이런 부분까지 같이 뛰는 흐름들을 갖고 있는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도 이제 출시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주도주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당연히 8천 넘으면 좋긴 한데 오늘도 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포트에 주도주가 없다면 남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네. 굉장히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죠. 차라리 이렇게 오늘 주도주 없는 분들은 아유 차라리 이럴 거면 시장 오르지나 말든지 오르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내 건 안 오르는데. 정말 하락 종목 수가 두세 배 더 많네요. 예. 왜냐하면 내가 안 갖고 있는 종목은 빠지는데 오히려 시장은 8천 넘어서 뭐 파티를 열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자괴감이 큰 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수백 번 겪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세장은 주도주만 가요. 예. 이게 되게 잔인한 얘기예요. 그리고 장이 무너지잖아요. 주도주는 또 잘 안 빠집니다. 안 오른 그 기업들이 오히려 더 빠지는. 지난주 월화수 기억나세요? 막상 삼성전자이닉스는 별로 빠지지도 않았는데 코스닥이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네. 그게 강세장이 되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와서 뭐 삼성하이닉스를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주도주를. 근데 다음에 혹시 조정이 꼭 나온다면 주도주를 일정 부분은 편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강세장에서 내 포트에 이런 주도주, 특히 AI 인프라 쪽이죠. 여기가 일정 부분 안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도 지수만 가도 계속 소외받아요. 그게 잔인한 현실이에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럼 이렇게 소외받는, 내가 이제 주도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어디가 고점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실적으로 간 건지 아니면 그냥 단지 기대감. 뭐 아까 우주항공 같은 건 좀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오면서 가는 기업들은 저는 오르면 오히려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요, 지금도.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삼성하이닉스는 여전히 저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PER 이렇게 올랐어도 7배도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도 나오고 이런 기업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단지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시장 좋아서 덩달아서 이렇게 너무 급등한 기업들은 오히려 이렇게 좋을 때 좀 일부 현금화를 해놓고 또 변동성 커질 때 재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내가 소외된 기업들, 뭐 주도주도 아니고 좀 이렇게 소외받는 기업들을 갖고 계시면 지금은 뭐 포지션을 바꿀 수는 없어요. 좀 기다리시면 이 강세장은 한 번씩 순환매 돌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타이밍 오니까 그렇게 해서 좀 주가 급등할 때 좀 속가낼 건 속가내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코스닥이 지난 금요일 좋다가 오늘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좀 썩 강한 편은 아닌데, 하반기 아마 저는 한 가을 정도에는 코스닥장은 한번 올 거는 같아요. 가을이요? 네, 왜냐하면 10월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아마 코스닥 승강제라 그래서 1부, 2부, 3부 리그로 나누거든요. 아, 네네네. 그게 이제 아마 10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닥도 정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이거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시간 문제죠. 다만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이쪽이 주도는 아니니까 네.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참 이게 그 8천 넘어서 모두한테 행복하면 좋은데, 삼성전자나 주도주 갖고 있는 분들은 연일 너무 기분 좋을 텐데 이 주도주를 갖고 계시 못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좀 고통스러운 네. 그런 좀 장세로 양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주도주를 편입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우신가 봐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는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들 잘 그런 부분 저희가 언급해 드릴 테니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님께서 또 지금 또 금리에 대한 언급을 해주셔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케빈 워시 그 신임 연준회장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그 금리 경로를 짤 거라고 보시는지? 근데 뭐 이번에 연설하는 거 보니까 예. 자기 색깔을 안 드러내더라고요. 그냥 이제 나는 트럼프 말 안 들을 거야, 넌 독립적이다, 이 얘기를 좀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뻔한 얘기죠. 금리 인상도 할 수 있고 인하도 할 수 있대요. 약간 이제 다 열어놓는 건데, 결론은 뭐죠? 하반기 물가 보고 그냥 결정하겠다, 이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 끝나면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전쟁이 빨리 끝나주면 예. 국제유가 당연히 급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미국은 지금 미국 고용이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 단단하긴 한데, 그 이번에 FMC 의사록에서도 드러났더라고요. 고용의 좀 취약성에 대해서 이게 멘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고용을 신경 쓰긴 쓰는구나. 그럼 여기서 물가만 잡히면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은 할 것 같은데, 근데 전쟁 안 끝나고 계속 늘어지면 뭐 인하는 당연히 없고 예. 반대로 인상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일단 케빈 워시의 그냥 이 취임 발언만 봤을 때는 자기 색깔을 드러내진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달이죠. 이제 6월에 FMC가 열리는데 6월 아마 중순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케빈 워시가 처음 FMC 데뷔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가 중요하고, 그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6월 12일이 스페이스X 상장일이고 아마 그 다음 날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가 되게 좀 변동성이 네, 좀 크지 네, 않겠냐.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시장에 크게 뭐 영향을 줄 만한 뭔가 이슈는 없었다. 근데 케빈 워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금리 인상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눈치 입장에서 보이기도 하고. 그걸 네. 원하는 사람은 거기다 안 출 가능성은 예, 예.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뭐 물가만 잡힌다면 인하 쪽으로 좀 방향 잡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 경제가 AI 빌드 아웃의 역전이나 둔화에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팩트를 보십니까? AI가 네. 근데 모르겠어요. AI가 이제 시작된 지 한 3년 됐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침투가 좀 시작되고 있고 사실 뭐 이제 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산성을 혁명시키는 건데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저도 매일 쓰거든요. 매일 쓰는데 이 AI라는 친구가 점점 답변 기회가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난 이 정도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엄청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조금만 써 이럴 때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써주니까 너무 좋아요. 제 리서치 시간을 엄청 줄여줍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AI 없으면 못 살아요. 당연히 못 삽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료 참 잘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님 하시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이제 리서치 하시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선 한번 써보면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냥 게임이나 하고 이러다가 한번 본격적으로 이게 앱들 탑재되면서 네, 어떻게 됐죠?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타신 분들은 이제 나 옛날로 운전 못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AI가 변화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제에 영향을 안 좋은 방향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류는 그동안 뭐 엄청난 변혁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도 그런 기술들이 나왔을 때 뭐 고용 줄어들 거다, 정말 큰 충격 받을 거다. 어떻게 됐죠? 경제는 계속 성장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AI가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AI로 인한 성장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 특히 AI가 좋은 게 비용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네. 로봇까지.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오히려 저는 좀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5월 말 6월 초 전략 결국 AI 전략으로 가볼까요? 근데 이제 네. 지금은 이제 8천까지 넘었잖아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30년 평균 PER 계산하면 네. 9,800 나와요. 거기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무리해가지고 뭐 이제 쫓아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주도주여도.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게 지난주 이 시간에 왔으면 되게 편해요. 그냥 투자하시면 됩니다. 공포에 사세요. 이러면 되는데 8,000이도 넘어가지고. 이렇게 폭등한 상황에서는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좀 자제하세요. 예. 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수가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밸류는 싸지만 이거 삼성 하이닉스 때문에 싼 거죠, 사실. 그래서 여전히 주도주에 집중을 하시되 일단 내가 뭐 이렇게 현금 비중이 너무 높다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건 지난주처럼 흔들릴 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변동성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용하셔서 비중을 늘리시고 지금부터는 오르는 구간에선 저는 좀 관망하자. 네. 대신에 실적이 잘 나오는 주도주는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나눠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잘 나오는 거 체크하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하겠네요. 이런 시점에.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저는 계속 몇 달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냥 네. 삼전 닉스가 제일 싸요, 전 세계에서. 지금요? 지금도 여전히 변함은 없어요. 네. 실적도 좋고 둘은 여전히 PER 7배도 안 되는 회사고. 그러니까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급 나간다. 그러면 1순위는 여기입니다, 여전히. 여전히 여기고. 근데 다만 이제 2순위로 볼 만한 거는 전 네. 2개 정도. 조선하고. 조선. 조선이 숫자가 잘 나오는데 주가가 못 갔어. 이제 네. 오늘 급등하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까지 사기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긴 숫자는 안 나오지만 주가 너무 올라가긴 했죠. 로봇. 근데 로봇은 결국, 어쨌든 예. 이제 대세잖아요. 예. 근데 이쪽은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되고 중간중간 변동이 엄청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이용해서 좀 적절하게 로봇도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조금 흥분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네. 천천히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침착함을 유지하고 이런 방송 잘 봐야겠네요. 네, 네. 네,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투자 심리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염승한 LS증권 이사와 함께 5월 말 그리고 6월 전략 큰 틀에서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